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만연했던 시장입니다. 오후 들어 하이닉스가 돌려 세우며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5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4건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램에서 낸드로 또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가 되는 걸까요? 뒤따라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될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니 일부 개별 종목, 이슈 종목을 제외하고는 잔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였고요. 또 다음 주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용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 공개될 캐비너시 의장의 첫 FOMC 회의에 시장은 대기 심리가 만연한 모습인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로 보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말을 내뱉을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은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뒤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조정과 또 FOMC 경계감 속에서도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58% 상승한 8,864선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의 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낙폭을 만회했고요. 장 후반 상승에 전환하며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30% 상승한 1,031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한때 하락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되찾으며 플러스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5,437억 원, 그리고 기관은 5,819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다가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9,98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반대로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203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3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20억 원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스퀘어입니다. 네, 오늘 6.33% 상승하며 159만 6천 원 선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가 부각되면서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SK스퀘어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목표 주가 상향까지 더해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에 SK스퀘어의 지분 가치와 배당 수익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대안으로 SK스퀘어를 담을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1.76% 상승한 4만 5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한국전력은 오늘 에너지 가격 안정 기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동 정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와 LNG 같은 연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가 내려가면 실적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가격 안정 기대가 곧바로 수익성 회복 기대와 연결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 목표 주가까지 상향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하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 확대와 세울 3, 4호기 가동 기대까지 겹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더욱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엔진입니다. 네, 오늘 10.46% 상승하며 65,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한화엔진은 오늘 조선주 강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가 다시 부각된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수주 기대가 조선기자재와 엔진 업체까지 확산되는 흐름에 주목했고요. 여기에 LNG선과 탱커, FLNG 같은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조선업종 회복 기대도 이어지면서 하나엔진 같은 기자재주로 매수세가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하나오션, HD 현대마린 엔진, STX 엔진 등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조정과 FOMC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결과와 기자회견에 쏠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연준의 금리 신호가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흑백 주식과 함께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윤복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기분 좋은 이런 대기감, FOMC 대기감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보시면 장 초반 하락에서 또 상승으로 돌려 세우고 또 SK 하이닉스의 캐리로 코스닥을 앞질렀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코스피 야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닌가요? 네, 그거 맞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같이 해주시죠, 한번. 저는 네. 저는 하나, 둘, 셋. 코스피 야호. 네. 이거는 네. 뭐 사전 협의되지 않았어가지고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근 시장의 수급 자체가 어디로 몰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좀 편중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강세 흐름이 지속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9,000포인트 또 이제 저항선 라인 부근에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9,000포인트를 넘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또다시 22 이평선 이탈까지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부를 딱 오늘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번에 연준 의장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케빈 허시 의장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미국 증시의 이제 지표 발표 CPI랑 PPI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미국이랑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케빈 허시 의장의 좀 발언 같은 경우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세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금 썩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코스피 차트도 지금 저항 부분에서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세가 조금 꺾일 수 있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론 장 초반에 약세 흐름 전약 후강 흐름이 나왔지만 내일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조정세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그 종목이나 아니면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도 보셨고 코스닥이 요즘 이제 코스피랑 완전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피도 올라간 종목들만 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 종목들만 많이 올라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에 좀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온 거는 코스닥 쪽 종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짙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에서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현 상황으로서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많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면 이제 코스닥 강세장도 온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충분히 지금 왜냐하면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 많고 요즘 오늘도 약간 짧게 나왔지만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들 이 충분히 쉽게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자리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코스피의 좀 고점보다는 저점이 코스닥 종목 섹터의 군에서 좀 판별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진입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잡아볼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목받았던 업종 메인 요리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철강, 재건, 또 조선, 제약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요리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왔던 섹터군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철강, 그리고 재건, 조선 쪽 아직도 저는 전망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물론 전망 같은 부분은 좋지만 지금 시장에 좀 이벤트나 모멘텀 부분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아까 제가 앞에 철강, 재건, 조선보다는 조금 덜 조금 영향력이 조금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세 가지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과 재건, 조선을 토대로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종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가스관 섹터 쪽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쪽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가스관이 주목받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재건 섹터로도 좀 편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 수급이 빨리 들어오고 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스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다 웬만한 종목도 윗꼬리가 달려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 거의 종전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모멘텀이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충분히 올릴 만한 자리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관 관련 종목들 최근 차트만 보시더라도 계속 그냥 하락세였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를 졌다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또 급등세가 나오거든요. 오늘 충분히 장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다행히 오늘 강세 흐름으로 마감되지 않고 윗꼬리 달리면서 마감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진입하면 괜찮은 섹터군이라 판단이 들어서 네, 가스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철강 업종 내에서도 가스관 섹터는 현재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재건입니다. 역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안도감에 모든 네. 업종이 오늘 약간 재건 쪽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건설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어떤 포인트일까요? 당연히 이제 전쟁이 나왔으니 이제 뭐 건설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땅이든 땅을 다시 복구하고 도로도 복구하고 건물도 복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 재건 관련 건설 섹터 종목들 좀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재건도 있지만 이 원전도 이제 더블 모멘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한 이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건설도 또 슈퍼사이클까지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설 섹터도 충분히 다시 한번 강세 흐름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요즘 국내 건설주가 건설주뿐만 아니라 원전 섹터 모멘텀까지 함께 붙으며 또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붙으며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 또한 킥 종목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조선 업종이 되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조선은 좀 가장 큰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늘 캐나다 에서 잠수함,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조선은 저는 아직도 작년부터 이어진 슈퍼사이클 구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을 빼더라도 미국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조선 섹터의 수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선 섹터도 충분히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조선 섹터 요즘 들어서 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선 섹터도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킥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킥 종목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네, 가스관에서는 하이스틸, 또 건설 섹터 내에서는 대우건설, 조선 기자재 섹터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이스틸 먼저 한번 투자 의견 좀 세워주시죠. 오늘 네.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서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하이스틸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간이 좀 중요해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 추세 당연히 가스관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 시장에서 모멘텀은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재료가 좀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쟁이 종전이 되면서 중동 쪽 가스관, 배관 설치에 강한 그리고 철강 섹터의 강세 흐름까지 지속적인데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 추세 저항 부분은 당연히 돌파 못하는 자리였지만 지금 여기 저항 부분을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강력한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돌파 시도까지 나왔고 22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종가는 거의 지금 8%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고점에서 22%가 빠졌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또다시 큰 폭의 좀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22 이동평균선 지지 부근에서 또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그래도 저는 매수의 기회가 왔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종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한 번 더 크게 몰려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이스틸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스틸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상한가에 마감을 하지 않아서 내일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었는데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듣고 왔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사실 대우건설 워낙 강세였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전쟁 이슈로 했는데 이제 또 꺾이면서 아 건설주도 이제 좀 꺾이는 건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또 종전 기대감에 또 바로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어제는 이제 대우건설이 또 힘있게 올라와줬는데 오늘은 좀 낙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차트랑 조금 보시면은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우건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원전 섹터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던 종목입니다. 재건이지만 원전 섹터도 포함이 돼서 더블 모멘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것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하락 추세 저항 부근을 돌파 시도 나왔고 22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어제 25%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대우건설인데요. 고점에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떨어지면서 4%까지 갔다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14%까지 떨궜죠.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어제 강세였지만 오늘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좀 안정적이게 좀 투자하시는데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2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도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딱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재건 종목들도 많지만 대우건설은 또 원전까지 가장 또 큰 두 가지 모멘텀 시장에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 대우건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또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바로 따라붙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바로 따라 붙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대우건설 추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좋습니다. 하이스틸보다는 네. 대우건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건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킥 종목은 한화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무려 3거래일간 멈추지 않는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조선 섹터의 대장주로 지금 약간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취임 당시에도 하나오션이 수급이 그 조선 섹터의 강세 흐름일 때 하나오션이 가장 대장주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지금 99,000원, 10만 원 지지 부분에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스틸 대우건설과는 다르게 바로 진입은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어요. 여기 14만 원 저항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14만 원 저항 부분을 돌파를 3번 정도 했지만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W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윗꼬리에 달려서 저항 부분을 돌파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저항 맞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뒤늦게 잡으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모멘텀 자체 아까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외에도 조선 슈퍼사이클 그리고 조선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자리보다는 나중에 좀 조정이 받고 좀 눌림목 이제 지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22 이평선도 이탈하면은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 또 조선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하나오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또 반도체만 갔던 시장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도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최근 또 조선 방산, 돌아온 조방원이라 해서 네.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분산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개인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수급이 몰리는 것도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좀 편중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주가가 한쪽에만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또 분산이 되는 부분은 언제냐면은 이제 이번에 지금 내일 있을 FOMC 회의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섹터의 또 조정장이
나스닥도 요즘 좀 최근 조정장이 좀 오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부터 먼저 그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오면 반도체가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뭐 조정 많이 받았다고 오늘 급등했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섹터. 근데 방산 섹터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랑 이란이 종전이 이제 거의 확실시가 됐다 보니까 이제 종전이 되면은 단기 조정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망 자체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지분까지 좀 이번에 매입을 하면서 또 강세 흐름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섹터로도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 섹터는 전쟁 끝나고 단기 조정 오고 나서도 충분히 주석할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수급은 결국에는 분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주도주로만 쏠리지 않고 수급은 방산과 조선 섹터로 또 분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듣고 왔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킥 종목 모두 진입 타점과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선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이은복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 오늘 뭐 29% 가까이 폭등이 나왔는데요. 네. 바로 한번 키워드 말해 드릴게요. 네, 키워드. 네. 초고압 송전망 핵심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선 섹터 중에서. 오늘 전선 섹터 시장에서 강세 흐름 나왔던 게 이 가온 전선 때문에 오늘 시장에 다 전선 섹터 강세 흐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가만 간 것만 보더라도 네. 네, 가온 전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온전선 정답입니다. 아, 네네. 이렇게까지 폭등이 나왔는데 네. 과연 이 폭등이 단기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적 상승의 시작일까요? 이것도 저는 가온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당금 이슈도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섹터 지금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선 쪽이랑 전력 설비 섹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유가 실적이랑 모멘텀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가온 전선도 결국에는 또 재건으로도 또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재건뿐만이 아니라 뭐 AI 쪽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전선 쪽의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전력 설비 전선 쪽 그리고 가온 전선은 또 시장에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내일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온 전선 같은 경우는 네, 100주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까지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온전선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블라인드 테스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차트가 꽤나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도 저 보이시나요? 끝에? 좀 네, 두 거래일 떨어져 네. 있습니다. 이상한 이건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특이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키워드는 탈모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탈모 섹터가 강했던 건 아는데 네. 차트가 조금 이제 좀 좋아 보이진 않는 차트인데 네. 오늘 또 상한가를 달성을 했네요. 조금 힌트 좀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네, 키워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뭐예요? 영어 아,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W. 네. JW 신약 중화제약. 네, JW 신약. 네, JW 신약 정답입니다. 네. 네, 바로 한번 흑백 판단 내려주시죠. 차트 너무 특이하네요. 네. JW 신약 이거는 네, 네. 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탈모 섹터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탈모에도 이제 그 건강보험 뭘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말이 뭐 굉장히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충분히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을 하실 때 또 시나리오가 중요해요. 이 탈모 섹터, 이 탈모가 뭐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탈모 섹터가 시장에서 충분히 뭐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게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무게를 체크를 했을 때 탈모 섹터는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는 자리매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외하고 아까 처음에 전선 쪽은 좀 더 차라리 시장에서 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탈모 섹터는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방송 종료 후에 히든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다이아몬드 주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률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표 보시면요. 하나비전 12%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파이버프로 13%, 산일전기 12%대, RFHIC 10%대, 두산에너빌리티 12%, 코스맥스 12%로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종목,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셨잖아요. 네. 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 방송까지 무려 13%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포함해서 수익률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일단 방송 화면도 직접 캡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공략이 나가는지 대해서도 이제 종목명이랑 이제 명확하게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HBM입니다. HBM. 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유리기판 지금 실현되지도 않고 꿈의 기판이고요. 그리고 뭐 액친냉각 다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능한 기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다도 저는 이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실적. 근데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뭐 D램이랑 HBM이 D램은 겹겹이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거에 가장 중요한데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완벽하게 파악했던 거 얘네는 이제 PCB가 이제 연세로 기판이거든요. 이 연세로 기판을 또 겹겹이 쌓으면은 MLB 이제 다중 메모리 칩인데 이 MLB의 가치를 확실하게 빠르게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 96,000원 지지 부근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한번 지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지지 부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지지 부근이 거의 한 1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잡으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13.25% 수익으로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뒤에 종목들도 제가 다 오늘 생방송 끝에서도 오늘 제가 수익 냈던 종목들, 수익 낼 만한 종목들 또 들고 왔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도 제가 방송하면 직접 캡처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공략이 직접 나갔던 상황입니다. 이 종목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전선 섹터 잠깐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전력 설비는 AI뿐만이 아니라 뭐 재건까지 모든 시장에서 뭐 주도할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제 7만 원 저항 부분 쌍봉 자리에서 쌍봉 저항 돌파 시 장대 양봉 나오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저항 부분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또 수익을 안겨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이제 13%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것도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가장 컸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수혜를 입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투자한 돈이 거의 한 3,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고 실적에도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얼마냐 6만 원 지지 부분, 그 다음에 7만 5천 원 저항 부분,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흐름 내에서 횡보할 때 결국에는 저는 이 지지 부분 쪽에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항 부분 돌파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다 지금은 많이 내려오긴 조정받긴 했지만 그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에서 돌파할 수 있는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수익으로 이것도 13%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일전기도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이랑 비슷하게 그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직접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직접 공략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도 이제 17만 원 저항이 좀 강력하게 좀 매집이 되어 있었어요. 17만 원을 거의 한 4번을 돌파를 못했어요. 왜 이때 돌파 못한 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돌파할 만한 내용이 좀 부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전력 섹터가 이제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전력 설비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면서 강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저항 부근 돌파 여부를 빠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청자분들한테 12% 수익으로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다 지금 제가 수익 리뷰 방송에서 직접 진행을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끝에도 제가 오늘 다음 방송에서 수익 리뷰할 종목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강했던 시장이니만큼 급등하는 종목들에 목말라 있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중단기 스윙 전략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교육 강의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이 하루하루 시황에 맞게 또 증시 이벤트에 맞게 투자 전략을 커뮤니티 방 내에서 세워드리고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또 중순 6월이 끝나가면은 7월 이 시장 증시 우리 국내 증시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이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5월이랑 6월 달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오름폭, 내림폭도 크고 좀 사이드카도 많이 걸렸었고 굉장히 힘든 장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어요. 예,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서 6월 달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컸던 이벤트가 바로 오늘 있을 FOMC 회의랑요.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가장 컸던 이벤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X 상장 무사히 되면서 이건 이제 소멸이 됐고요. 하나 남은 건 이제 오늘 있을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크게 발목을 붙잡을 만한 내용이 좀 부재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올릴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뭡니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도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지금 실적이 요번에 반도체 섹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엔비디아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도 정말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수출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출 데이터. 한국에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매달 초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도 좋다 보니까 이제 상여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1월 달부터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반도체가 계속해서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만 바라보시더라도 지금 HBM 그리고 D램 가격도 올랐고요. HBM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들이 그 두 기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실적에 크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월달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1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또다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어서 이번에 7월 달에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FOMC만 해결이 되면은 끝났어요. 이제 시장에서 조금 크게 리스크를 떠안길 만한 그런 악재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7월 달 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반도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또 시장을 또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이번에 저는 MSCI 뭐 선진국 대열에 편입이 된다고 성공한다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도 거의 한 수십조 원이 또다시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다시 불장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하시고 공략해 나가실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유가와 금리가 안정화되고 또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마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 나올 FOMC만 지나간다면 시장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상하셔서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방 내에 입장하셔서 맞는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반도체가 강한 만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반도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오늘 제가 생존 종목 말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거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일단 이게 차트가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32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남색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94조 9,125억 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 말고 그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26년도 1분기에 27조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예상 수치도 반도체 섹터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거의 50%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몰리는 이유가 그냥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실제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니까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K거든요, K. K가 왜 K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K는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가요. 네? 반도체는 K라 해가지고 위쪽 방향 반도체는 올라가고 그 이외의 섹터군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K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타당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생존 종목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반도체 sek터 이수페타시스 들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13% 수익으로 안내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그 제2의 이수페타시스처럼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TC 본더 장비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TC 본더가 뭐냐면은 이제 HBM 열압착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바로 이 TC 본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HBM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 TC 본더는 HBM이 꼭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HBM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이거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년 며칠 전에도 이제 440억 원 규모로 TC 본더 장비 계약을 수주를 땄고요. 그리고 요번뿐만이 아니라 그 1월에도 SK 하이닉스가 또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 원 가량이 전체 매출의 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 여러분들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 기업도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C 본더 출하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패키징 장비까지 매출로 지금 자리 잡혀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달 반도체 섹터군에서 실적 좋을 만한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대박인 게 이 스페이스X 상장하고 500억 원 가량을 매수하셨더라고요. 한미반도체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500억 원 규모 스페이스X 주식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주항공으로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과감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기업인데 왜냐하면은 여기 또 어제자 회장님 여기 이 기업의 회장님께서 이제 자기 돈 80억 원을 자사주 매입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앵커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앵커님도 오를만한 주식 사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회장님이 자기 주식을 자기 80억 원을 들여서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회사의 대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제 80억 원 샀고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기 임원분들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접근해 봤을 때 충분히 자기 회사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들고 이게 또 주주 친화적인 환경이거든요. 주주 친화적이어야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고 실적도 나오는 겁니다. 괜히 다른 기업들 보시면은 막 유상증자 하면은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맨날 떨어뜨리고 쉽지 않은 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기업의 회장은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까지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회장님이 사시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고점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희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는 귀에 타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25만 원 지지 부근에서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40만 원 저항까지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22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장대 한봉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 부근에서 22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가 결국에는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는 결국에는 못하고 추세가 하락 추세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이 종목은 지금 바로 매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이 노란색 선 22 이동평균선에서 과연 지지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 건지 아니면 이탈하고 지지 부분까지 한번 떨어뜨릴지 그거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요. 이 종목 공략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되니 지금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